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이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년 수능을 응시하는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23학년도 수능 한국사가 15개정 한국사 교과서에 따라서 처음 출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형태의 유형이 2024학년도도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나 수능을 다 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확인하는 친구들은 너무 고생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출제 비율은 보면은 6문제, 14문제. 그래서 전근대사에서 6문제 나오고 근현대사에서 14문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24학년도 똑같을 거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전근대사라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군부터 현대사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비율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선사시대 하나 나와주고, 고대에서 하나 나오고, 고려 2개, 조선 2개. 이것도 거의 이제 고정화되었습니다. 이제 고정화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근현대사 부분인데 이게 근대가 6문제, 4문제, 4문제 나오기도 하고 5, 5, 넷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대사와 일제강점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보면은 자 여기에 빗살무늬 톡이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신석기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간석기다라는 게 있어요.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라고 해서 돌끼리 부딪혀서 떼어낸 부분을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뾰족한 돌이 필요하면은 돌끼리 부딪혀서 떼어낸 다음에 뾰족하다 쓰고 이랬어요. 그런데 뾰족한 돌이 이제 칠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쳤는데 뾰족한 돌이 안 나왔어요. 계속 돌을 깨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뾰족한 돌이 필요하면은 돌끼리 부딪힌 게 아니고 갈면 되잖아 라고 해서 간석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석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자면은 뭐가 있냐, 시험에 나오는 거 이름만 들어도 간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갈판과 갈돌이에요. 갈판과 갈돌.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하나 체크해 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선택지로 갑니다.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고, 이 백동화가 발행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백동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선시대 후기 화폐예요. 그래서 이 백동화와 관련했을 때 시험에서 물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백동화 같은 것을 갖다가 일본 돈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일본 돈.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화폐 정리 사업이라 할 거예요. 화폐 정리 사업.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할 때 나올 수 있는 키워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됐고, 그 다음에 철제 무기, 앞에 철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철기시대다. 철기시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면은 청동기 시대가 됩니다. 청동기 시대. 그리고 석굴암 본전불인데, 석굴암 본전불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나라를 기억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신라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신라 공부할 때 체크해야 될 것이 불국사 석굴암, 요거는 신라 거다라는 걸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침략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나오는데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밑줄 딘 부분을 보면은 밑줄 친 부분 침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침략이란 단어가 있을 때 몽골군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몽골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문제는 몽골의 침략에 어떻게 대항을 했는가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가야를 병합했다라고 하는데, 이 대가야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라 진흥왕 때 병합됩니다. 진흥왕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랑 비교할 거냐면은 금강가야는 버풍왕한테 병합되고 대가야는 진흥왕한테 병합되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금법 대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거고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균역법이라고 하면은 이거 조선시대 영조가 됩니다. 영조.
그래서 이 균역법이 시험에 나온다면은 어떠한 키워드가 나올 거냐면은 일단 이 군포와 관련된 키워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정답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 이 결작을 징수했다라는 거예요. 균역법이 뭐냐면은 원래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면포 두 필 내래요. 그래서 군대를 면제시키기 위한 포, 면포라 해가지고 군포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두 필 거두는 것을 갖다가 한 필로 줄여주겠대요. 그러면 원래 두 필 내야 되는데 한 필로 줄여들었으니까 요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을 때 정답에는 결작이 들어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원화성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정조예요. 정조. 그래서 수원화성하고 초계문신제, 규장각, 장용영 요 네 가지 키워드가 정조와 관련된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당시 최후, 무신집권기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오자 뛰어난 기병을 갖다가 육지에서 막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섬으로 런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옮겼다는 거.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와 관련된 포인트냐면은 나당연합군이 결성되고 나서 먼저 어디를 공격했다? 백제를 공격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멸망 이후에는 백제 부흥운동이 벌어졌구나. 요 플로우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하고 정답은 4번 주고 넘어가 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무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군사를 보내서 등주까지 습격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나라는 발해라는 거예요. 발해. 이 발해의 포인트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이 지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당나라 땅에는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마침 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이에요. 대조영.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고 들어볼 게 뭐가 있냐면은 이민족 중에 여기에는 거란족이 있었고 여기에는 말갈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란족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당나라의 관심이 거란한테 쏠리죠. 그래서 그 혼란한 틈을 틈타가지고 대조영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탈출을 해가지고 과거 말갈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가면은 동모산이라고 있습니다. 동모산 여기에. 그래서 이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발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해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은 뭐냐? 요거예요. 고구려 출신 장수였던 대조영이 세웠기 때문에 발해는 무엇을 계승한 의식을 볼 수 있다? 고구려를 계승한 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고구려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해에 대한 거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게가 나오는데 지게는 무조건 뭘 떠올리면 되냐면은 광무개혁을 떠올려야 돼요. 대한제국 때 추진한 개혁이 광무개혁인데 수능에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한국국제하고 지게하고 원수부 이렇게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 골품제는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였죠. 태어나자마자 나의 등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 해줬잖아요. 진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원래 성골이에요. 성스러운 뼈다귀. 그 다음에 진기한 뼈다귀. 그 다음에 육두품이라 부르고 그 아래를 5, 4, 3, 2, 1이에요. 근데 이 성골의 피가 끊어지게 돼요. 두 명의 여왕이 나와서. 그래서 처음으로 진골에서 왕이 나왔으니 그 왕이 김춘추예요. 그 사람이 무열왕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골품제 같은 경우에는 신분에 따라서 일상생활도 규제를 하고 관등 승진의 한계까지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이 육두품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IQ가 800이에요. 그래도 6급 공무원 이상 절대 못 올라가요. 근데 이 진골은 IQ 3, 거의 금붕어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1급 공무원까지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골품제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신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유경공원은 뭐냐면은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기관이라 라고 해서 이거 근대식 학교다. 근대식 학교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9월 보평 때 나왔던 거 5경 15부 62주가 발해다. 됐죠? 발해다.
그리고 군국기무처는 뭐냐면은 제1차 가보개혁을 떠올리면 되죠. 그래서 제1차 가보개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초정부 기구였고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은 옛날 느낌 난다고 했어요. 뭐 공사노비제 폐지, 다른 말로 신분제 폐지, 그 다음에 뭐 과부의 재가 허용, 이런 것들 옛날 느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자고요. 여기에 보니까 쌍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쌍기가 후주, 중국에 있었던 나라 중에 후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고려를 잠시 방문했는데 아파요. 아파가지고 고려에 머무는 동안에 광종하고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근데 광종이 봤을 때 쌍기가 너무나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기를 갖다가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후주에 신하하지 말고 고려에 신하할래? 라고 해서 스카웃을 했고 이 쌍기가 건의했던 것이 뭐였다? 과거제였다라는 게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려 광종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해설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선생님이 그 파이널 모의고사 5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찍은 대로 다 나왔죠. 네. 볼게요. 광종. 광종은 뭐 일단 노비안건법이 가장 큰 포인트죠. 왕권 강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있을 것이고 독립문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독립자 들어가면 이것은 뭘 떠올려라? 독립협회를 떠올리라고 했죠. 독립협회는 독립자가 들어간 단어도 중요하지만 공동회자가 들어가는 단어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민공동회하고 관민공동회가 있었고 이 별기구는 뭐다? 신식군대였죠. 신식군대. 개화정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조선시대 성종이고 조선시대 성종이 문제에 나오면은 경국대전과 더불어서 이것만 알면 돼요. 뭐냐? 집현전의 기능을 계승했던 무엇을 설치했다? 홍문관이라는 것을 설치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면 될 거고 수선사 결사. 이거 고려시대 승려 진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울의 암기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읒 시읒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진울 지읒이고 수선사 맞죠? 시읒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수행 방법 중에 이거잖아요. 도노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해쌍수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시험 봐가지고 승려될 거 아니니까 이 내용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지읒시읒 들어간다고 했죠. 점수, 정해쌍수 됐죠? 이렇게 해서 진울 키워드 잡으면 끝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기에 보면 키워드가 동인, 서인 이렇게 나뉘었다고 했죠. 동서남북인 나오면은 뭐다? 붕당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떠한 일화가 있냐면은 당시 심의겸하고 김효원하고 싸워요. 특정 관직을 두고 싸우거든요. 수능 수준에서는 안 나오긴 하는데 잠깐 이야기해 보면은 그 관직 중에 제일 핵심 관직이 2조 전랑이란 자리예요. 여기는 3사 언론직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후임자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조 전랑만 차지하면 뭐다? 언론 장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겠다고 싸워요. 그래서 이 심의겸의 집이 오늘날 서울의 서대문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겸을 따르는 무리를 서인이라 했고 김효원 집이 오늘날 서울의 동대문 근처에 있다. 그래서 김효원을 따르는 무리를 동인이라 했대요. 결국에는 이 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붕당이 형성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맥락 잡았는데 붕당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한 개의 당만 있으면은 독재를 할 수 있거든요. 독단적으로. 근데 붕당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상호 견제하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변질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 변질의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다? 예송이었죠. 상복 입는 문제를 가지고 수백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환국이었죠. 국면이 전환된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변질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가 나왔다?
탕평책이 나왔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맙시다. 그래서 탕평책에는 대표적으로 영조와 정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됐죠? 가볼게요. 임금께서 탕평책. 오케이. 탕평책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확인사살 갑니다. 탕평비라고 했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탕평책 중에서도 영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중간에 들어갈 것은 뭐다? 변질된 사례, 예송 아니면은 환곡이 되겠죠? 한번 가볼게요. 환곡이 일어났다. 정답은 1번이에요. 환곡이 뭐냐면은 국면이 전환된다는 건데, 두 개의 붕당이 있으면은 왕이 한 세력한테만 잘해줘요. 근데 이 세력이 강해져서 왕권을 넘본다. 국면을 전환시켜버려요. 그 다음번에 또 요한테만 잘해주다가 이 사람들이 왕권을 넘본다. 다시 국면을 전환시켰다. 됐죠? 그 다음에 무신정권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입니다. 지금은 뭐다? 조선시대 이야기고요. 위화도에서 유턴한 사람 누구예요? 이성계죠. 이성계. 그래서 이 위화도해군이 보였을 때 시험 포인트는 순서인데, 위화도해군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정법을 실시하죠. 당시 건문세족의 땅을 다 빼앗아 가지고 신진 사대부들한테 월급으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뭐다? 조선건국이다. 요것이 이제 수능 포인트가 될 것이고, 성왕이 사비로 천도했다. 요거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것은 백제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특징할 때 백제가 수도를 두 번 옮기잖아요.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고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다. 한웅사 기억하자고 했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흥선대원군 때죠. 흥선대원군 때.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 신미양요다라는 거 우리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 주고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받았을 때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대순으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6번 문제에서 시기를 물으면은 100% 조선 후기라고 했죠. 홀수용을 받은 친구들은 제 팁에 따라서 뭐지? 이러다가 시기니까 조선 후기다 라고 했을 건데,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나오는 게 보이죠? 파, 마늘, 배추, 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상품 작물이라고 하죠.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재배한 거니까. 그래서 상품 작물이 보이면은 조선 후기다 라고 했었고, 한 번 더 확인하러 갈게요. 쭉 가니까 돈이 있네. 근데 오케이, 상평통보를 주조해서 유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평통보라는 말이 보이더라도 무조건 뭐다? 조선시대 후기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조선시대 후기의 상황을 보는 거니까 가볼게요. 회사령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회사를 만들려면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1920년대 일제 정책이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은 이것은 일제강점기 제2기다 라고 배울 거고, 오케이, 대동법이 운영되었다. 정답이고요. 이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오냐? 박납의 폐단이라고 해서 박납 나올 것이고, 이 정답 선택지는 거의 99%의 확률로 공인이 등장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전에는 특산물을 거뒀는데 이제는 쌀이나 동전으로 대신 거두죠. 그러다 보니까 특산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들고 사올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인이라는 사람이 사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삼백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승만 정부 경제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원조를 받는데 세 가지 원료를 받아요. 하나가 사탕수수, 설탕이 원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밀가루의 원료고요. 하나가 면의 원료를 받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하잖아요. 그것을 삼백산업이라 그래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면도 흰색이고 설탕도 흰색이고 밀가루도 흰색이죠. 그래서 세 가지 흰색 산업이 발달했다는 것이고,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면은 고려시대 공민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민왕. 그래서 이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전민변정도감과 함께 어떤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느냐? 쌍성 총간부를 탈환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신돈이었죠, 신돈. 그래서 이때 지배층이었던 건문세족이 산과 하천을 경계로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땅과 백성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바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권문세족이 땅 빼앗을 때 이렇게 빼앗아요. 오늘부터 대치동 땅 내 거야. 오, 싫은데요? 넌 노비야. 알겠죠? 이렇게 강제로 노비로 만들면서까지 땅을 빼앗으니까 억울하게 땅 빼앗긴 사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변화를 주고 바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도 1920년대에 일제의 정책이 됩니다. 일본 내에 부족한 쌀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시행한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보니까 서원이 많이 나와요. 서원. 그리고 자료 볼게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입니다. 왕의 아버지래요. 우리가 배웠던 왕의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고 학인사살 들어가겠습니다. 학인사살.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오케이. 47개. 서원 철폐할 때 47개 남기고 다 없앤다고 했죠? 흥선대원군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삼국 사기를 저술했다. 이거 9월 모평 때 나왔던 건데 김부식이죠.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묘청의 난을 진압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시무 28조는 고려 성종에게 최승로가 올린 국정개혁안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경복궁 중건을 추진합니다. 정답이라 부르겠죠.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과 관련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뭐다? 이때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했고 한인애국단은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고 단원 2명만 기억하면 돼요. 이봉창하고 윤봉길입니다. 이봉창, 윤봉길.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의열단하고 비교하는 건데 시험 문제 풀 때 건물에다가 폭탄 던지면은 의열단이고 공원이랄지 사람한테 던지면은 한인애국단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친 사람은 강감찬입니다. 거란의 3차 진입. 그래서 정답은 3번 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네. 학습 주제가 가고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익숙한 거. 이 항로가 통상을 거부했대요. 통상 반대네. 최익현이 외양일체를 올렸대요. 천하 저들이 비록 외인인 듯하나 양놈과 동일한 놈입니다. 절대 개항하면 안 됩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개항 반대였고 이만선 등이 영남 만인서를 올렸네요. 80년대 개화 반대네요. 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배웠냐면 위하겠습니다. 바를정, 바른 것을 위하고 그 다음에 배척하겠습니다. 무엇을? 사악한 것을. 위정척사라고 배웠죠. 주제는 위정척사. 정답은 2번이고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떠올리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박정희 정부를 떠올리면 됩니다.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가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도시는 많이 발달하는데 농촌은 낙후되죠. 그래서 이때 새마을운동,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 추진한 거예요. 노래도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새마을을 만들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은 포인트가 되는 것이 어디다? 평양이다. 평양.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다라는 거 포인트 잡고 60만세 운동의 결과는 뭐였다? 당시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랑 힘을 합쳤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네 라고 해가지고 민족유일당 단체가 만들어지니 그 단체가 뭐였다? 이 신간회라는 것이었고 이 신간회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죠. 애국개몽운동이 내용이다 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신민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은 참고로 뭐다? 우리나라가 교육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거였어요. 됐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갈게요. 미추신 별난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될 게 나오네. 우정 청구 개국 축하연이죠. 별난 일어났고 김옥균, 박영효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 급진개합파라고 배웁니다. 이 급진개합파와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갖다가 온건개합파예요. 온건개합파. 그래서 실제로 이 온건개합파는 나이가 많은 올드보이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진기아파는 젊은 사람들, 영보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급진기아파에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은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느냐? 우리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어떻게 키웠다고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으니까 우리는 효를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3명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쨌든 지금 내용은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에서 급진기아파가 변란을 일으켰다고 했으니까 야, 이 사건은 갑신정변이구나. 됐죠?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급진기아파들이 그 발표한 개혁정강에 인민평등권이 있고 결과는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가 포인트거든요. 볼게요. 야, 삼천교육대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고,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데 이거 1920년대 독립군들의 시련입니다. 간도 참변을 겪고 다 모여서 자유시로 이동했는데 피해를 본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고, 한성조약 정답이라 부르고, 삼별초가 조직된 것은 무신직공기 고려시대 최후 때입니다. 최후 때. 노급이 폐지된 것은 통일신라 신문왕 때다. 신문왕 때.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보면은 노급 폐지 보이죠. 이제 2024학년도에는 신문왕을 단독 문제로 내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신문왕. 되죠? 그래서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업 시간에.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주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 제 수업을 듣고 진짜 이 문제 틀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봐요.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죠.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선생님 고향이 대구라고 했잖아요. 대구의 시내에 내리면은 중앙로라는 역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 막 라임도 찾잖아요. 라임.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매신보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요것이 절대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대한매신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채 1,300만 원 갚읍시다 라는 거죠. 그러면 가볼게요. 어디 갔을까? 4번 주면 될 것이고, 자, 호혼철폐라고 하는데 헌법을 수호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언제 들어봤을까? 4.13 호원 조치에 반대했네. 그래서 이것은 뭐다? 6월 민주항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구호가 뭐냐면은 호혼 철폐 독재 타도, 이런 것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서경천도를 추진한 것은 묘청이고, 이 묘청이 서경천도가 무산되자 난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진압한 사람이 김부식이고, 김부식이 쓴 책이 삼국사기다 라고 해서 아까 선택지에서 봤고요. 동학교조의 신원운동을 요구했다.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동학교도들이죠. 동학. 그 다음에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처리시켰다. 황무지를 보완하라. 애국개몽운동단체 보완해.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주고 넘길게요. 자, 11번입니다. 가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원래는 이 통치 시기, 일제시대 통치 문제인데 보통은 10년대 아니면은 3, 40년대를 주로 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이하게 20년대가 한번 나왔거든요. 가볼게요. 보면은 일본 수상은 한국에서 무단 통치를 폐지하겠대요. 무력으로 처단하는 거. 왜 폐지했냐면은 3월 1일 날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벌어져서 그래요. 3.1운동. 그래서 폐지하고 이걸 시행하겠대요. 뭐예요? 문화통치구나. 그러면 이 문화통치가 시행된 것은 언제다? 1920년대다 라는 거예요. 확인사살갑니다. 헌병경찰제 무서웠지. 이제 보통경찰제로 갈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경찰제 한다 해놓고 난 뒤에 인구, 경찰 인원 3배로 늘려버리고 경찰서 3배로 늘려버립니다. 됐죠? 그러면 이 문화통치는 뭐다? 포인트가 되는 것이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는 게 포인트라고 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산미증식 계획. 요 2가지 정도면 되겠는데 한번 가볼게요. 보면은 홍경래난이라고 하는데 홍경래난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후기 세도정치기 때입니다.
그래서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대우에 반발했던 것이고, 독서 상품가 책 읽고 3등급으로 나누겠대요. 이거보다 신라 거다. 그리고 왕은 원성왕이다. 원성왕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당시 원성왕이 이제 신라 거의 마지막 하대적, 그러니까 신라 말쯤에 즉위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정치를 하려고 진골귀족을 모았던 거예요. 모았는데 당시 진골귀족이 IQ 3임에도 불구하고 1급 공무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성왕이 물어봐요. 이번 정책 어떻게 할까? 라고 하니까 네?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진급하려면은 책 읽고 3등급으로 나누어서 진급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반발해요? 진골귀족이 반발한 거예요. 아씨, 나 진골귀족이면은 책 안 읽어도 1급 공무원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책 읽어? 진골귀족의 원성만 사잖아요. 그래서 원성왕이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 정답이고, YH 무역 사건은 언제다?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 그 기업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지만 당시 노동자들한테는 취약했다. 그래서 이 YH 무역 회사가 이 부도 처리해가지고 그 여직공들한테 월급 안 주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막 우리 월급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오히려 사북경찰 보내가지고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직공 한 명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게 돼요.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 그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유신 체제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 김영삼을 갖다가 국회에서 제명시켜버립니다. 박정희가. 그러니까 이 당시 김영삼의 정치 기반이 부산 마산이에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박정희 군정식이다. 5.16 군사정변 직후에 만든 거죠. 님자 나 박정희야 이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주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민영환 탁 나옵니다. 그래서 민영환이 조약 체결에 항거하여 자결했다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박재순, 이지용, 이완용, 이근택, 권준혁 오적, 을사오적이라고 하니까 을사늑약이구나. 됐죠? 이 민영환이라는 사람의 호가 참고로 충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2호선 가면 충정로라고 있어요. 이 민영환이 호를 딴 겁니다. 알겠죠? 한번 가볼게요.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미국과 체결했다. 이거 뭐였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왜냐하면은 조선 책략에 보면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미국과 연합하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조약 맺을까? 이거고, 미군의 한 대한민국 주둔을 허용한 것은 6.25 전쟁의 결과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요거 때문이었고, 헤이그 특사 을사늑약 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선생님을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대요. 많은 나라가 모여서 평화를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SOS를 치기 위해서 보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집강서라고 하면은 이거 제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체결되었던 전주 화약에 따라서 농민들이 만든 자치기구였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한 것은 간도협약이었죠. 간도협약. 을사늑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외교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간도협약 체결합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주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김익상 나옵니다. 기역자로 시작하는 인물이었고요. 김익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종로경찰서. 오케이, 종로경찰서고, 들어섰을 때 식산은행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에다가 폭탄 던진 사람 너야? 라고 하죠. 나석주. 기역이나 니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고 건물에 폭탄 던졌으니까 의로운 일을 맹렬히 행하는 단체, 의열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의열단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고, 이들이 당시 행동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 행동 지침이 뭐다? 신채호라는 사람이 써줍니다. 조선 혁명선언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조선 혁명선언에 보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원래 교육과정에 폭력적인 내용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조선 혁명선언은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냐? 강도 일본을 쫓으려면은 오직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의열단 갑니다.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했다? 이거 정리유병이잖아요. 정리유병. 그래서 이 총대장이었던 이인영과 그 다음에 또 누굴 기억하면 좋겠냐? 넘버 2, 군사장이었던 허위. 이들이 추진했던 게 뭐예요? 서울진군작전이었잖아요. 서울진군작전. 그래서 당시 의병 중에서 정예부대를 뽑겠다는 거예요. 정예부대를 뽑아가지고 서울로 진격하자. 근데 허위의 그 선발대가 먼저 진격했는데 동대문밖 30리에서 더 이상 진격을 못해요. 왜냐면은 일본이 대양 사격이 너무 셌다는 거예요. 대양 사격이. 그래서 이인영이 이끌고 오는 본 부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이인영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3년상 치르고 갈게 라고 안 와요. 그래서 서울진군작전은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배우고요. 김규식을 파리강하이에 파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신한청년당도 있고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조직했습니다. 뭐예요? 독립의군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임금군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이었던 고종, 심지어 임시예요. 임병찬. 됐죠? 그 다음에 지청천, 쌍성보, 호로군 다 기억납니까? 이거 한국독립군. 한국독립군. 그래서 쌍호로군 지독하군 대단해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이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회고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옳은 거 한번 볼게요. 자, 탑골공원 뒷문에서 만세운동. 일단 탑골공원 나왔습니다. 탑골공원. 대한독립 만세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다. 고종의 장례식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3.1운동이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만약에 시험에서 고종의 아들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장례식이라고 나오면은 이것은 뭐다? 제2의 3.1운동이었던 60만세 운동이고 하지만 지금은 고종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무슨 운동? 3.1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1운동의 가장 큰 포인트는 결과입니다. 일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노 스미마생 이러면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꿨다는 거. 그 다음에 당시 민족 대표들이 그 일본에게 자수를 하게 되면서 지도자가 없었죠. 그래서 지도자가 있었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합니다. 자, 신간해의 주도다라고 하는데 신간해가 주도한 것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60만세 운동의 결과 만들어졌던 민족유일당 단체였던 신간해. 그 신간해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보개혁이 추진되는 배경이라고 하는데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한 거. 일본의 경복궁 불법 점령한 거. 불법 점령. 그래서 당시에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신하들을 모아놓고 지금 너희 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의 썩어빠진 제도 때문이다. 이참에 우리가 일본이 나서서 개혁을 해주려고 하는데 당시 연도가 하필 뭐다? 1894년 간지로 갑오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을 갑오개혁이라 했던 거예요.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났다. 을미을병이죠. 당시 경문에 보면 뭐라 나와요?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참혹함이 더해져서 군부께서 헤어컷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미을병이 일어났고 11.5 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이다 라고 하는데 11.5 사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YH 무역 사건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김영삼이 제명되고 부마 민주항쟁 일어나고 그 다음에 11.6 사태로 이어지죠. 정답은 5번. 됐죠? 오케이,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라고 하는데 역사적 장면으로 본 광복 3년사라고 합니다. 쭉 보니까 광복 직후에 회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 나온다.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가 나오면은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다는 거. 두 번째,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찬탁 반탁 나누어서 싸웠다는 것이고 재헌 헌법이 나오려면은 초대 국회가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게 50총선거는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죠.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승만의 정업 발언, 그 다음에 좌우압작 운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네요. 가볼까요? 쭉 보니까 역시 인과관계, 수능은 인과관계 문제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에 따라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기억 맞고요. 발췌기원안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도중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통과된 거잖아요. 당시 정치 깡패 동원해가지고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 스탠드업 일어나라는 거예요. 쇠파이프 들고. 누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불린다는 것이고 50총선거에 따라서 초대 국회가 뽑혔고 그 초대 국회가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 초대 국회를 재헌국회 이렇게 부른다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D것도 맞고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이네요. 이것도 6.25 전쟁. 그래서 정답은 가다라는 거예요. 가다. 정답은 가다. 어디 갔을까? 2번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나왔으니까 우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뭐다? 소년운동. 우리 이거 진짜 많이 했잖아요. 어린이 보고 난 뒤에 선생님 청년입니다 라고 하면은 피땀 눈물 달린다 그랬어요. 알겠죠? 소년운동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어떠한 종교가 주도했다? 천도교가 주도했다.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라는 것이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 들어봤던 누구다? 소파 방정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게요. 가단체. 그러니까 천도교 소년회인데 가볼게요.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간회였습니다. 신간회. 정오회가 사회주의 진영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에서 선언한 것이 정오회 선언.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겠다라는 정오회 선언이었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하면은 조선어학회였죠. 조선어학회.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에 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 또 만들고 선생님이 제일 잘 쓰는 표준어, 서울말도 제정하고 표준어하고 이 맞춤법 통일안 당시에 그 막 블로그, SNS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책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우리말 큰 사전이구나. 우리말 큰 사전.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가 포인트다.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서 다 체포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방정환 정답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거 대오라고 해서 암기 팁 있습니다. 시민회. 됐고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요 두 가지 부대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김좌진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북로군정서예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고 그 다음에 이때 연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홍범도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었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됐죠?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되고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에는 6일간의 10여 차례 전투를 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 어랑어랑촌이다 라고 우리가 체크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하는데 볼게요. 자네들
성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는가? 뭐예요? 창씨개명. 그래서 딱 봤을 때 기분 나쁘면은 뭐다 했어요? 1930, 40년대 일제강점기 제3기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So bad. 하면 기분 나쁜 거 찾으면 답이라고 했죠. 볼까요? 어디 갔을까? 기분 나쁜 거. 아 뭐야, 지원병 제도를 선전하는 일본 관리? 뭐야, 기분 나빠요. 정답은 5번이고요. 공명첩이 보이면은 무조건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공명첩이 이름이 비어 있다고 했죠.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당시 조선정부에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양반직을 팔아요. 그게 바로 공명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조선은 양반이 극소수고 특혜를 받는 신분제 사회였는데 이 신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거고요. 별무반이라고 하면은 윤간의 건의에 따라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들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이라는 걸 축조했고, 공동의자 들어가네. 이거 독립협회를 떠올리면 되고요. 독립협회. 그 다음에 경부고속국도 도로라고 합니다. 이거 박정희 정부.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 잘 보면은 표현 같은 것들이 이제 논란 있는 것들 다 보완을 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봐요. 경부고속국도 도로. 이때는 국도라고도 불렸는데 교과서에는 도로라고 돼 있어요. 병행기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제가 써드렸던 우리말 큰 사전도 우리 6월 모평이 어떻게 나왔어요? 조선말 큰 사전이라고 나오죠. 병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들은 우리가 한번 체크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만들 때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밑줄 친 헌법이 적용된 시기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바로 보이네. 어디 갔을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이 헌법은 뭐다? 유신헌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신헌법. 통일주체 국민회의 말고 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조치가 발동되잖아요. 그러면 공권력이 그 곤봉 같은 거 들고 국민들 막 때리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발동됐는데 9호가 가장 악랄했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유신헌법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반유신 투쟁이잖아요. 유신에 반대하는 거. 대표적으로 명동성당에 모여서 3.1 민주구국선언이라는 것을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다. 3.1 민주구국선언.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 부마 민주항쟁.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가볼게요. 어디 갔을까? 오케이. 3번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OECD에 들어가면 거의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때가 1996년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이 유행했던 게 골든벨이 유행한다고 했어요. 뭐냐? 골든벨이 이거예요. 오늘 이 가게 음식 제가 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쁘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다음 해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 경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게 돼요. 그렇죠? 이게 언제다? 김영삼 정부 때다. 확실히 선진국입니다. 라고 했고,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포인트는 이거 어떠한 국회가 만들었다? 재헌국회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재헌국회. 그리고 재헌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뿐만 아니라 뭐도 만들었냐면은 농지개혁법도 만들었다는 거. 요 포인트만 우리가 잡아주시면 완벽할 것이고요. 금융실명제, 이것도 뭐다? 김영삼 정부죠. 그래서 거래를 투명하게 하자라는 거. 당시 놀랍게도 뭐가 있었냐면은 요즘에는 은행 가서 여러분들 본인 이름으로만 통장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통장 만들 때 독수리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독수리에서 대포로 막 보내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줄지 모르니까 불법 정치 자금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때 김영삼이 되게 강단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금융실명제를 대통령 특별명령에 따라서 발표하고 이렇게 돼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알겠죠? 그냥 일주일 주는 것도 아니고 내일부터 시작. 그래가지고 이때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은 이거 뭐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거죠.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거. 50총선거 전입니다. 단독 선거에 반대했다는 거. 정답은 3번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나 100%죠. 제가 이 현장 수업할 때도 그랬고 기수강 수업 때도 말했고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첫 해 시험이기 때문에 한 번씩 나온다고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 한 번 나왔고 5.18 나왔으니까 남은 것은 뭐다? 4.19. 이거는 그 누구도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볼게요. 이 동상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다. 3.15 부정선거 나왔고 김주열 마산 상고 다니던 김주열 학생이 시위하다가 경찰이 쏜 체류탄이라고 있어요. 체류탄 본 적 없을 건데 이 쇳덩어리인데 이게 땅바닥에 떨어지면 가스 같은 게 푹 나와요. 하면 눈 따가워요 막 이런 건데 이걸 갖다가 사람한테 대놓고 쐈다고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체류탄이 우리 눈 뚫려 있죠. 눈 통해 가지고 이게 뒤까지 목까지 해가지고 박혀가지고 얼굴에 꽂혀요. 그리고 즉사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체를 마산 앞바다다가 유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뭐다? 떠오르게 되면서 이것을 사진 찍어서 전국에 보도하니까 사람들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혁명이 벌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4.19 혁명이에요. 그렇죠? 4.19 혁명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포인트인데 일단 이승만 하야합니다. 그래서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서고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주니까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랑 권한을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도 국무총리가 책임지자라고 해가지고 무슨 책임제? 내각 책임제로 개헌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한 것은 너무나 친절하네요. 좌우합작운동이고요. 좌우합작운동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되는 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반발했다라는 것이고 신탁 통치에 반대했다. 이건 뭐 때문이다? 모스크바 3구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이 발표되어서 그렇잖아요. 되죠?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하였다. 신군부 퇴진과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것은 5.18 민주화운동이죠. 5.18 민주화운동이었고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다? 6월 민주항쟁이죠. 국민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으십니다.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만나가지고 직선제 개헌안 받아오고 김대중 사면시켜가지고 공정하게 선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이고요.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밑줄 친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폐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은 일단 새 정부가 떠올라야 돼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너무 가까운 역사입니다. 안 나오겠죠?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중에 하나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 갔을까? 김 대통령 그리고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됐죠? 그래서 이것은 김대중 정부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패해서 가봐야 되는데 볼까요? 남북한 UN 동시가입이다. 이것은 언제다? 노태우 정부 때고 14 남북 공동선언이 노무현 정부 때니까 정답은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랑 이제 그 수능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한번 해봤는데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한국사를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이투스에서 가장 먼저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30일 날 개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빠르게 겨울방학 때 한번 정리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6월 모평을 대비해서 제가 개념 파이널 강좌를 4월 달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실 분은 미리 하시고 총 16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한번 정리가 되어서 빠르게만 보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하루 만에 끝내는 수능 파이널 7강의입니다. 그리고 6월 모평이 있고 나서는 예상 문제 모의고사 5회분이 나오는데 6월 모평의 경향을 반영해서 2024학년도를 위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것은 6월 모평 반영한 6월 말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골라서 들으시고 한국사는 저를 들으면
무조건 1등급 만점이라는 것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믿는 맛을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여러분들의 가능성도 무한합니다. 늘 그랬듯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이었습니다.